저기 얘들아,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하시고요. 저기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집에 가서 그 선생님 학원 이름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블로그 있을 거야. 그 블로그에다가 가입 좀 해줘. 이윤 맺기 뭐 이런 가입인가 이윤 맺기인가 뭐 그것 좀 해주시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좌표 찍어 드릴게. 그걸로 보시면 돼. 문제 풀이는 좌표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저기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탈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학교 시험 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 잘 보셨으면 좋겠어. 다른 과목까지 다 싹 다 잘 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진도를 우리가 좀 선생님이랑 이제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그 딱 한 달간만 시험 끝나는 그 주부터 해갖고 한 달간만 주 4회 수업으로 해갖고 우리가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을 맞을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미분이든 간에 미적분이든 간에 그리고 또는 확통이든 간에 어차피 밑에 선배가 아니지 위에 선배들이지, 위에 선배들로 해놓고 개념 강의를 싹 다 찍어놨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면서 보라고 할게요. 괜찮니? 위에 거에 관해서 위에 학년들 고난도 문항 중심으로 어차피 모든 기출 문항들을 거의 다 찍고 있고 현재 찍어놓은 것들도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에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좀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고난도 문항들이 좀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미적분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정답률 1% 미만의 문제들도 선생님이 거의 다 싹 다 찍어놨어. 괜찮아? 그 해의 킬러 문항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싹 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 가지 풀이가 아니라 한 4-5가지 풀이들도 많아 얘들아. 오케이? 그렇게 찍어놨으니까 그런 걸로 공부할 기회는 훨씬 더 많을 거야.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험 기간에 관해서 선생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 숨마쿨라우드에 나오는 거 나왔던 내용을 조율해 드리는데, 오늘의 목표는 근해분리라고 불리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차피 해석을 이미 했었던 내용이고, 근과 계수할 관계 했었고, 혈액은 정리했었고, 쭉 넘어가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217페이지부터 해갖고 같이 조율해 가면서 저쪽 끝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일단 직선에 대한 이야기, 탄젠트 섹타부터 해갖고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그 기울기, 뭐 직선에 관한 내용은 아니야. 요렇게 한번 가볼게. 직선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y는 내가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m이 가리키는 기능은 기울기를 담당하고 n은 y 절편. 괜찮아? 얘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 맞죠? 우리는 얘가 몇 참수죠? 라고 했을 때 1참수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최고창에 미지수 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케이스를 분류해서 생각한다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고방식이야. 얘는 절대 1차 함수가 아니야. 그냥 직선일 뿐이야. 근데 최고창, 지금 1차의 최고창은 m이니까 m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한다라는 건 m이 0이 아닐 때와 m이 0일 때로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 맞죠? m이 0이 아닐 때는 우리는 얘를 1차 함수라고 불러. 그때 다시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면 m이 0보다 클 때와 m이 0보다 작을 때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할 거야. 왜? 모양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m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이 될 것이고 m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이 될 거야. 이때 증가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다면 fx1, fx2 함수값도 그대로 작다. 또는 부등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맞지?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부등호의 방향이 뭐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 함수식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증가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식에 대한 표현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내가 당연하지. 이 라인을 x1이라는 라인, 이 라인을 x2라는 라인으로 보게 되면 함수값이 뭐해? 더 커. 이해해? x1에 대한 값이 x2보다 뭐하다라고 한다면 크다라고 한다면 더 커. 이해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게 바로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식의 표현이고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식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갖다 붙이면 돼? x1이 x2보다 작다면 감소함수는 여기를 봐. 괜찮아? fx1에 대한 함수값이 fx2보다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쪽 부분은 부등호를 이렇게 갖다 붙여도 상관없겠죠. 이게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식이겠지. 부등호의 방향이 뭐한다? 바뀐다 라는 게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거야.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이건 그냥 함수식일 뿐이고 증가든 감소든 간에 x축이라고 불리는 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x축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괜찮아? 교점은 몇 개밖에 안 생기고 한 개밖에 안 생기고 교점이 한 개 생긴다라는 말은 x축과의 교점이 결국은 뭐니까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이해해. 실근이 몇 개 생기더라? 한 개 생기더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보자. m이 0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그때 모양새는 어떻게 돼? y는 n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를 거야. 상수함수라고 불리는 건 x축과 평행한 직선이겠지? 그럼 얘도 케이스를 분류한다라고 한다면 x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다라고 쳐. 그러면 y는 n이라고 불리는 이게 n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축 위에 붕 떠 계시는 y는 3, y는 5라고 불리는 이런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는 m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5라고 불리는 이런 상수함수가 그려져. 하여튼 간에 나한테 중요한 사실은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x축과의 교점이 없다 보니까 방정식의 실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뭐일 수도 있는 거지? n의 값이 0일 수도 있는 거 맞지? n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y는 0이라고 불리는 그 자신이 x축이 돼서 x축과의 교점이 무수히 많게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x축과의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는 근이 무수히 많다. 이해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식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직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식이 갖는 가장 취약한 단점이 하나 있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 개의 직선을 표현하지 못해. 어떤 직선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 직선이 방정식이 표현을 못하는 직선이 하나 있어. y축과 평행한 직선은
표현이 불가야. 이게 나중에 원으로 가거나 그리고 어디 도형의 파트로 갔을 때는 접선 문항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왜? 저런 직선은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건 대수적인 관점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방정식 입장으로 여러분이 방정식을 이쁘게 잘 풀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방정식으로서 저런 직선들이 표현이 안 되니까 반드시 뭐로? 기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직 뭔 말인지 모를 거야. 그렇지만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 이쪽으로 와봐. y는 m이라고 갖다 붙이고 x-3 플러스 5라고 한다면 얘는 직선이야. 괜찮아? 이때 정점이라는 개념을 가르쳤던 거 맞죠? 정점이 뭐예요?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요.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m에 관한 무슨 식이라는 거지? 항등식. 괜찮아? m에 관한 항등식. 주어가 m인 거 맞지? 기울기에 관한 항등식. 그럼 m이 있는 항, m이 없는 항 이렇게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가로, 앞에 가로도 는 0이고 뒤에 가로도 는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푸는 거잖아. 잘 봐. 직선에서 말하는 정점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나는 이 점의 이름을 정점이라고 불러. 기울기 m에 관계없이 m에 관한 항등식이야. m에 관한 항등식을 풀 때는 m이 있는 항, n이 없는 항, 그래서 는빵의 구조로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이쪽 가로도 모이고 빵, 이쪽 가로도 모이다 는빵, 그리고 둘을 잇는 접속사는 이고인 거 맞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m이 있는 항은 x-3이라고 갖다 쓰시고 m이 없는 항은 5-y라고 갖다 쓰시게 되면 여기서 얻는 결론은 x는 3이고 y는 뭐다? 5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것이고 그걸 좌표화시키면 3,5라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점이라고 불러. 그러면 내가 이 식의 이름을 gx라 이렇게 준 거야. 그냥 이름을 준 거야. 예. 그럼 저 gx라고 불리는 놈은 직선이야. 괜찮아? 1차 함수일 수는 없는 거 맞지? 왜? 최고차항에 미지수 뜬 거잖아. 괜찮아? 우리는 쟤를 뭐라고 부르는 거지?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직선이 도대체 어떤 직선인데?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3,5라는 점이 여기 있었을 거야. 괜찮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 맞지? 그게 바로 gx라는 저식이야. 그 직선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L1이라는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L2라는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렇게 L3라는 직선이 될 수도 있어. 괜찮아? 기울기 m의 값에 따라서 어떤 직선인지의 모양새는 바뀌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정점이라고 부른다고. 괜찮아? 근데 저식이 나타내지 못하는 직선이 하나 있다니까? 이게 포인트야. 어떤 직선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 이런 x는 3이라는 이 직선은 괜찮아? 어떤 y축과 평행한 직선인 거 맞지? 이 직선 위에는 3,-3이라는 점도 살고 계실 거고 3,-2라는 점도 살고 계실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두 점을 잇는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 탄젠트 섹타라며. 3에서 3만큼 변했어. 그럼 x값의 변화량은 0인 거 맞지? 수학에서 분모가 어떻게 0이 돼? 괜찮습니까? 즉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이 직선은 표현이 불가하더라. 괜찮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정점의 기능이 있어. 직선에서의 정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정점의 기능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점을 기준으로 좌우 함수값의 대소가 바뀌어.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서 L1과 L2라는 직선만 바라봐. L1과 L2라는 직선만 바라봐.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정점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정점의 오른쪽을 봐. 오른쪽에서는 누가 함수값이 더 위에 있니? L1. 괜찮아? 주황색의 직선이 누구보다? 파란색의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 맞지? 그 말은 함수값이 더 크지 항상. L2의 함수값보다 L1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해해? 훨씬 클 거 아니야. 하지만 정점을 기준으로 좌측을 봐봐. 좌측을 보게 되면 높낮이가 바뀌는 거 맞죠? 좌측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어? 주황색보다? 파란색이 더 위에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바로 직선에서의 누구의 기능이라고? 정점의 기능입니다. 각 함수에서의 정점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1차 함수에서의 정점의 기능을 본 거야. 이해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이게 원 스텝. 여기서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 볼 거야. 찍을 사람은 찍고, 화면을 찍을 사람은 찍고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 볼게. 시작할게. 여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좀 더 많겠네요.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체력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 또한 중요해. 2시 이후에는 자지 마. 자지 마래? 2시 이후에는 반드시 자. 괜찮아? 자주 안 하는 거는 오바고 잘못 말한 거야. 2시 이후에는 반드시 주무시고 체력 관리 좀 잘해줘. 그리고 여학생들은 4월 7일까지 주요 과목 전 과목에 있어서 1회 독은 끝난 상태여야 해. 모든 시험 과목. 괜찮아? 남학생들도 별다를 거 없어. 늦어도 10일에서 12일 정도까지는 괜찮아? 전 과목에 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1회 독 정도는 완벽한 정도로 끝내고 있어야 해. 괜찮아? 시험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 3회독 정도를 하신 다음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그게 기본 자세야. 보자. 중학교 때 사고방식을 버려. 벼락치기로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야. 괜찮아? 3번 정도를 독해하신 다음에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는 거. 그게 완벽한 자세야. 지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자. 이미 해온 거니까 우리 조독해 갈게. 어떻게 가고 싶냐면 삼각비를 배우는 목적은 크게 몇 가지라고? 2가지라고. 내가 아는 각과 내가 아는 한 예각의 크기와 내가 아는 한 변의 길이로 나머지 2변의 길이를 내가 아는 각과 내가 아는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목적. 그리고 2번째 목적은 뭐였어? 닮음을 대체할 수 있다. 괜찮아? 결국은 비율이야, 비율.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잠시 복습을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말이야,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는 이쁜 삼각형을 우리는 관찰했었어.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최소 몇 개의 닮음이 보이는 거지? 3개의 삼각형의 닮음이 보이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섹타라고 하면 괜찮아? 이 각이 뭐가 되는 거라고? 섹타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고 나서 나는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길이를 H라고 한다면
이 연두색 삼각형에서 보았을 때 탄젠트 섹타라고 불리는 건 뭐가 돼? 라고 묻으신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야. 그치?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A분의 H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하지만 말이야, 이 삼각형에서 보았을 때 탄젠트 섹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H분의 B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괜찮아? 결론,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거니까 최종 결론으로 얻고 싶은 결론은 H의 제곱은 뭐다? AB다 라는 이런 거, 괜찮아? 중학교 때야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런 식으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풀었을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 왔을 때 삼각비의 기능은 저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뭐를 닮음을 대체해서 편히 쓸 수 있다라는 기능을 담당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예제로서 보여드렸던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 확장판으로서, 확장판은 아닌데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 나야 L1이라는 직선, 나야 L2라는 직선.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무조건 교점 한 개가 생기게 되어 있어. 선생님, 왜 교점이 한 개 생겨요? 내가 L1이라는 직선의 이름을 fx, 내가 L2라는 직선의 이름을 gx라고 한다면, 봐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불러. 근데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은 교점의 x 좌표가 결국 뭐라는 거지?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맞지? 여기서 말하는 연립방정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fx는 gx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fx와 gx에 뭐가 같다는 거야? 지금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야. 얘 함수값을 같게 만드는 그 x의 값을 찾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 방정식인 거 맞죠? 함수값이 같은 지점은 어디일 수밖에 없어? 교점일 때만 함수값이 같은 거 아니야. 그때 x값을 찾겠다라는 게 바로 이 식인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을 푸는 겁니까? 라고 하였을 때 fx라고 불리는 건 몇 차지? 1차야. gx라고 불리는 건 뭐야? 1차야. 하지만 fx, gx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이 1차식에 대한 개수가 다르다는 거야. 내가 얘를 ax 샬라샬라 이렇게 시작하고 gx라고 불리는 식이 알파 x 샬라샬라 시작하게 되면 나는 어떤 방정식을 푸는 건데 fx-gx는 는 0이라는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얘 구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a-알파 x 샬라샬라는 는빵. 괜찮아? 이 구조가 되는데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a와 알파 값이 다르다는 거고, 그러면 절대로 얘는 빵이 될 수 있어 없어? 는빵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사고방식 그대로야. fx-gx라고 불리는 저 1차 함수가 기울기가 는 0이 아니라는 것은 증가 또는 무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감소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됐다라는 말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한 개밖에 생기지 않으니 이 식의 이름을 내가 fx-gx라는 이 식의 이름은 hx로 잡게 되면 hx의 근은 몇 개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 한 개.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생길 수 있다는 거지? 한 개. 괜찮아? 이 뜻이야. 괜찮아?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잘 볼 수 있어야 해. 이 내용이 확장돼 갖고 킬러 문제도 나와. 물론 함수는 1차, 2차 이딴 것들을 다루진 않는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다른 직선은 교점이 뭐 있는 상황? 한 개 있는 상황. 괜찮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승원아 졸고 있니 뒤에서? 기울기가 같은 직선에 관해서는 크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난 이렇게 갖다 쓸게. 기울기가 같은 직선인데
기울기가 같은 직선일 때 얘는 y절편도 같다라고 치는 거야. 그리고 얘는 y절편이 다르다라고 치면 이 경우는 기울기가 같으니까 말이야. y절편도 같으니까 L1이라는 직선과 L2라는 직선이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직선이 돼버리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교점이 도대체 몇 개니? 라고 물었을 때 교점은 몇 개가 되는 거지? 졸라 많게 되는 거잖아. 예. 교점이 많다라는 건 해가 뭐라는 거야? 무수히 많다라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L1이라는 직선을 내가 ax 더하기 b라고 하고 L2라는 직선을 mx 더하기 n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경우는 a랑 m이랑 같고 이고 그리고 b랑 n이랑 같다는 구조니까 fx-gx라는 이 식은 괜찮아? 뭐가 되는 거지? 이 방정식은 빵은 빵이다.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 맞죠? 괜찮아? 근데 이 빵은 빵꼴이라는 걸 좀 내가 디테일하게 쓰면 이런 꼴이잖아. a-m x 더하기 b-n은 는 0이 되는데 이때 등식이 이렇게 왔어. 등호가 있으면 등식인 거 맞지? 등식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항등식은 뭐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 근데 얘가 뭔데? 빵. 얘가 뭔데? 는 빵. 오씨 빵 곱하기 x 더하기 빵이래. 괜찮아? 그럼 x값이 1이 오든 2가 오든 1000이 오든 1.7이 오든 간에 이해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는 이해해? 항등식이 돼버리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몇 개야? 무한개. 졸라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엄청 많은 거 맞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인 사항으로는 뭐라고 부른다고? 표현을 부정이라고 부른다고요. 방정식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해가 무수히 뭐하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얘를 우리는 일치해사항이라고 부르고 나는 얘를 모해사항 평행이다 라는 이 사항으로 부른다라는 거지. L1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L2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들은 뭐해요? 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평행해요. 그렇죠? 평행한데 뭐가 달라요? y절편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없을 거예요?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내용이죠. 저 방정식에 대한 형태로 보게 되면 a-mx 더하기 b-n은 는영꼴이 되는데 이 사항에서는 a랑 m이랑 같은 사항이고 말이야. b랑 n이랑 다른 사항일 테니까 이 앞에 있는 x 앞에 개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고 빵이고 얘는 뭐가 아니다는 사항이 된 거야? 빵이 아니다라는 사항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봤을 때 혹시 x가 1이 들어오든 7이 들어오든 8이 들어오든 0.1이 들어오든 0.1에다 빵을 곱하면 얘는 항상 빵이야. 거기에 더하기 빵이 아닌 값을 더했는데 그게 빵이어야 된대. 당연히 만족하는 x의 값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기하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 교점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불능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해요? 근데 이거를 포장을 이렇게 해놨더니 어차피 같은 포장인데 이거를 왜 외우려고 드는지 모르겠어. 어떤 걸 외우려고 드는 거냐면 어떤 직선 L1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대. L1이라는 직선이 여러분들한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꼴로 있고 L2라는 직선이 말이야 알파 x 더하기 베타 y 더하기 감마는 는 0이라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a분의 알파랑 괜찮아? 뭐랑 b분의 베타랑 감마분의 c분의 감마의 값이 뭐하다면 다르다면 괜찮아? 그때는 우리가 근이
없다, 이딴 걸 왜 외우는 거냐? 졸라 유유해요. 괜찮아? 이상한 걸 외우려고 드는 거야. 아니 얘를 이쁘게 표장을 하면 얘 비율이잖아. 예분의 예에 대한 비율과 예분의 예에 대한 비율과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은 C분의 감마라는 비율과 다르다는 건데,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를 만약에 직선의 형태로 갖다 붙이게 되면 Y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있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우리는 갖다 붙일 수 있고, 얘를 갖다 붙이게 되면 Y라고 불리는 건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분의 감마, 이꼴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얘는 B는 뭐가 아니어야 되고 0이 아니고 베타도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지? 예. 야, 그때 이거랑 둘이 같다라는 건, 예, 둘이 같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아니야? B분의 A랑 베타분의 알파가 같다라는 거 맞지? 괜찮아? 아, 이 말은 말이야, 다시 말하게 되면 얘랑 위치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면, 이해해? 바꿀 수 있다면, 물론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당연히 있을 거야. 괜찮아? 이런 조건들을 당연히 깔고 들어갈 거라고. 1차 함수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괜찮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얘랑 위치를 바꾸니까 알파분의 A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베타분의 B가 되는 것이고, 이해해? 이 조건 속에서는 이 식은 다시 뭐가 나오고 바꿀 수 있어. A분의 알파는 B분의 베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뭐라고? 결국은 기울기 같다야. 괜찮아? 그리고 얘에 대한 의미는 뭐야? 같지 않다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항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상한 걸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이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고, 수직 관계라고 불리는 것도 결국은 말이야 한 점에서 만나는, 괜찮아? 한 점에서 만나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 거기에 나타나져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세상이에요? 네, 217페이지에 대한 세상입니다. 괜찮아요? 217페이지에서 부정, 불능 이렇게 나와져 있는 사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하나만 하게 되면 지워볼게. 찍을 사람은 찍고 지워볼게. 그리고 등치법, 가간법, 대입법이란 이런 단어가 중학교 때는 그 행위가 중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에서는 그 행위가 전혀 상관이 없단다. 너 자지 않기 위한 열정이니? 너 학교에서도 그렇게 자니? 미치겠네. 잠은 습관이야. 그리고 교무실 찾아뵙고 있니? 선생님한테 인사들 받고 있어? 쉴게. 봐봐. 200
218페이지를 잠시 보면 얘들아 그냥 연립방정식이라는 단원을 풀 때 말이야 제일 중요한 사고방식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사고방식이 제일 중요해?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일치한다면 나는 못 풀 게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해? 그 값을 정확히 구해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중요한 거 맞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행위가 뭡니까? 218페이지에 56번을 보게 되면 2x 더하기 y는 1이라는 이놈과 3x 마이너스 2y는 5라는 이 둘은 직선인데 얘들의 연립방정식을 풀래. 그 말은 뭔 말이야? 그냥 이런 말이야. 좌표평면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너 직선이니? 나 L1이라는 직선이야. L1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개연성 있는 점은 직선에서 개연성 있는 점은 절편이야. 괜찮아? 너의 y절편은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면 돼? 나야 0,1이라는 점이야. 너의 x절편은 누구니? 라고 물으신다면 나야 마이너스 2분의 1,0이야.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해. 그래서 내가 L1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나 L2라는 직선이야. L2라는 직선에 무슨 절편은 y절편은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나야 0,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점. 괜찮아? 너의 점의 x절편은 무엇이니? 라고 물으신다면 나야 3분의 뭐라는 직선? 3분의 5, 0이라는. 괜찮아? 우리 둘은 이렇게 지나는 얘가 바로 L2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잖아. 내가 어디를 잘못 찍은 거니? 0,1 그리고 뭐 y절편 0,1 x절편이라고 불리는 것은 2분의 1 잘못 찍었네요. 미안해요. 요렇게 갖다 찍으면 마이 2분의 1,0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는 x, y의 값은 바로 이 교점을 구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교점의 x값을 구하고 그 x값을 대입하게 되면 y의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x값을 구한 값은 여기다 집어넣나 여기다 집어넣나 y의 값이 뭐 해야 되는 거지? 똑같아야 되는 거 맞지? 왜? 여러분들이 저 연립방정식으로 구했던 x, y 값 자체가 뭐야? 교점의 x좌표, y 좌표가 되실 테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무엇을 구하는지 판단하시란 말이야. 이해해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서 얘를 보게 되면 219페이지에 보게 되면 219페이지 x 플러스 y는 4이고 그리고 y 플러스 z의 값은 마이너스 1 z 플러스 x의 값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면 3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풀어가는 건 기하적으로 아직 해석 못해. 이과생만이 해석할 수 있고 우리는 쟤를 평면의 방정식 이렇게 부를 텐데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뭐 이런 것들을 이과생들만 배우게 될 거야. 괜찮아? 그래서 아직 기하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고 괜찮아?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기하적 해석은 아직 불가능하고 얘를 푸는 대수적인 방법 어떤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요 방법을 생각해줘. 변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 개인 취향이겠지만 요거 하나를 봐달라는 말이야. 전에도 강의했듯이 양변, 좌변, 우변을 다 더하게 되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z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일치하게 돼. 괜찮아? 우변에서 x의 개수, 변변 더하게 되면 2x 2y, 2z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식이 되게 이뻐지는 거 맞죠? 왜?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우변 싹 더하게 되면 몇이 되다 보니까 6이 되다 보니까 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3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쁜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의 이름을 4번 식이라고 하고 이들의 각각의 식의 이름을 1, 2, 3번이라고 한다면 4번에서 1번씩 빼게 되면 z의 값 얻을 수 있고, 괜찮아? 4번에서 2번씩 빼면 누구? x. 4번에서 3번 값 빼면 뭐? y의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조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얘를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풀 수 있겠지만, 일단 좌변 우변 변변 더하기다 또는 뭐 변변 뺀다, 오케이? 요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축차대입법이라고 부르고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었던 거 맞죠? 그래서 저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싹 다 푸시고 하나만 더 강조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것 하나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냐면, 집중. 학생들이 말이야, 얘를 잘 못할 때가 많아. 고학년으로 가도 요 내용을 잘 못 이용할 때가 많은데,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잘 들어봐. 여러분들한테 2a 더하기 3이라는 게 있고, a의 제곱 더하기 3a의 값을 내가 너를 5라고 주고 내가 너를 3이라고 그냥 이렇게 줄게. 아니다, 별 문자로 줄게. 그냥 내가 너의 값을 별이라고 주고 내가 너의 값을 달이라고 줄게.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말이야, 얘를 보고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야 되냐면, 학생들이 요 정도까지는 잘 봐. 근데 저렇게 됐을 때 못 볼 가능성이 있거든.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봐.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값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5라고 주고 말이야,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값을 선생님이 뭐라고 줄까? 뭐 10이라고 그냥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할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준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미안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것을 10이라고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할게.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두 미지수에 관한 합과 두 미지수에 관한 뭐를 준 거지? 지금 곱을 준 거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t라는 문자도 좋고 k라는 문자도 좋고 어떤 문자든 간에 상관없어. 어떤 문자로 매개해서 말이야, 그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해. 괜찮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아, 선생님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건 근이에요. 도대체 어떤 근? t라고 나는 매개할게. t제곱이라고 갖다 쓰고 마이너스 여기 오는 게 두 군의 합을 갖다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t라고 갖다 쓰고 더하기 가로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쓸 거야? 두 군의 곱을 갖다 쓸 거야. 그러면서 는빵이라는 구조를 만들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를 뭐라고 갖다 써? 두 군의 합인 10을 갖다 쓰고 두 군의 곱을 5를 갖다 써. 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5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라고 여러분들은 주장할 수 있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해? 그리고 얘들아, 함수에서는 말이야, 최고창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함수로 해석했을 때는 내가 여기다가 선생님 가로친 다음에 여기 는 k라고 붙여야 되지 않아요? 네, 함수에서는 k의 역할이 중요해. 왜?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이야. 최고창의 개수라고 불리는 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모양도 결정하지만 넓적이 뚱뚱이, 이해해? 이런 식으로 모두 결정해버리는 거지? 모양도 결정하는 거 맞지? 괜찮아? 하지만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k라고 불리는 것은 k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변 k로 나눠버리면 되기 때문에 방정식의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함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최고창이라고 불리는 걸 생각해줘야 해. 괜찮니? 하지만 방정식 입장에선 별로 필요가 없는 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t라는 방정식으로 매개한 다음에 이 t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고? 알파와 베타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해. 괜찮아? 우리는 지금 기초를 다루고 있는 거야. 2차. 이해해요? 그러면 여전히 말이야, 여러분한테 이 식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건 어때? 한다면 이걸 잘 못 봐. 어떻게 잘 못 보냐면 이 별이라고 불리는 값은 a 더하기 3이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a제곱 플러스 3a라고 불리는 얘는 a의
A 플러스 3인 거야. 똑같은 거야. 동그라미가 그냥 얘인 거야. 세모가 얘인 거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값을 여러분한테 준 거고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의 값을 준 거란 말이야. 근데 동그라미랑 세모가 저렇게 단일 문자가 아니라 약간만 복잡해진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못 보더라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난 여전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어떻게? t로 매개해버리게 되면 t제곱 두 동그라미와 세모의 합을 줬으니 마이너스 별 t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플러스 다른 빵이라고 이렇게 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얘 두 근이 뭐다? 하나는 a, 하나는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나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제로 갈게요. 사진 찍을 사람들은 잠시 피기. 저거 잘 봐야 해. 시작해도 될까? 시작할게. 온요고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승아 선배 주민번호 가리고 나서 그 학생생활 기록부 나눠줬던 거 맞죠? 한번 본 적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 가중이라고 불리는 반 같은 경우에는 4등만 하는 순간 2등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치열해요. 남고 같은 경우에서는 내신 성적이 잘만 하게 되면 1.05, 뭐 1.07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아고를 마찬가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1.1 이내로 도배를 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전체 그냥 1을 계속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경쟁 구도는 어차피 7등 안에만 들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 풀이 좀 넓지? 전교생의 그냥 4%로 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풀은 엄청 넓잖아. 10명 이상이잖아. 그치? 맞아? 그렇잖아. 10명 이상이잖아. 근데 그게 이젠 문이과가 갈리고 나면 다시 4%는 적어지겠지? 근데 그 이과 중에서도 다시 그냥 이과와 가중으로 가게 되면 그 중에서 다시 4%로 쪼개지겠지? 근데 온고도 얘들아 명심해. 이과로 갔을 때는 과학 선택에 관해서 전교 3등 하는 순간 2등급이 될 때도 있어. 딱 2명만 1등급으로 잡히는 해도 있어. 괜찮아? 선생님하는 인원에 관해서. 그러면 3, 4등이라는 격차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거 알지? 그렇잖아. 공부를 고만고만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 그쵸? 근데 이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내가 그래서 말한 거야. 대충 한번 보고 들어가서 망했다라고 그런 말 따위를 하지 말라고. 첫 그림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많이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오케이? 그래서 3번 정도 해독을 끝내놓고 완벽하다고 싶을 때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라는 의미야. 괜찮아요? 어차피 네가 열심히 했지? 그딴 게 뭔 소용이야. 안 그래? 네가 4% 풀의 안에 드냐 못 드냐. 오케이? 요 싸움인데.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건 그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가 없어. 악어는 문제가 좀 요번에는 좀 안 쉽게 나왔으면 좋겠고 매년 부탁하는 일이야. 선생님이 좀 어렵게 내달라고 학생들을 통해서 맨날 부탁하는 일이고 온고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해. 괜찮아? 선생님이 선배들을 지도해 본 결과 1등급 컷이 79점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78점. 그러면 4% 안에 드는 풀이야.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얼마나 멋있니? 괜찮아? 1, 2등은 100점, 3등은 저기 85점. 맞아? 이렇게 하면은 공부한 보람이 있잖아.
그래서 점수 같은 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깊이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바로 윗선배 때의 평균이 34점인가 그래. 기말고사 이해? 지금 2학년 되는 1학년 2학기 때 그때 전체 평균이야. 평균이라는 의미는 뭔지 알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다 있는 거잖아. 걔네를 다 합산한 다음에 전교생으로 내린, 그치? 우리는 그걸 평균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 깊이 공부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깊이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오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에서는 시험이 쉽게 나오길 바래? 너의 경쟁자들도 나는 이만큼 공부하고 이 새끼는 요만큼 공부했는데 이 새끼랑 나랑 똑같은 100점이 안 열받아? 괜찮아. 예?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길 바라야지.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괜찮아요? 봅시다. 넘어가서 여러분 쭈루룩 잘 한번 풀어보시고 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공통근이라고 불리는 건 했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요 이야기만 합시다. 가볼게. 공통근이라는 말은 결국은 여러분들로 해석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교점이 돼. 공통근을 구한다라는 건 뭐를 구하는 거야? 공통인 근을 구한다라는 건 결국은 뭐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어차피 교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교점을 갖는 거랑 똑같은데 그 만약에 말이야 fx도 2차, gx도 2차라는 함수에 관해서 교점을 구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미 없는 교점이 나올 수도 있어. 나를 y는 fx라고 하고 나를 y는 gx라고 해버리면 괜찮아? 우리는 봐봐. fx가 2차고 gx가 2차라고 했을 때 크게 사항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교점을 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fx는 gx, 괜찮아? 우리 함수값을 만족시키는 뭐를 구하는 거라고? x의 값을 구하는 거라고. 그 말은 교점의 뭐를 구하는 행위지? x 좌표를 구하는 행위인 거 맞지? 예.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이런 느낌이야. fx-gx는 는영이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건데 내가 이 방정식의 이름을 hx라고 한다면 괜찮아? hx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은 말이야 2차에서 몇 차를 빼는 거니까 지금 2차식을 빼는 거니까 괜찮아? 2차에서 2차를 빼는 거니까 hx에 대한 정체는 몇 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최대 2차가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해해? 몇 차가 될 수도 있는 거야? 1차가 될 수도 있지 않아? 최고점의 둘의 개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해해? 그때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1차가 될 수도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거기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 맞죠? 그쵸? 이해해요? 괜찮아요? 지금 이 그래프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그래프라고 한다면 선생님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고 gx의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잖아요. 이해해? 그쵸?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그때는 양수니까요. 이해해? 무조건 선생님 2차니까 저렇게 몇 개? 2개의 뭐를? 교점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지금 내 말? 근데 뭐일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들아 1차가 될 수는 없겠니? 아니 fx를 x제곱이라고 생각하고 gx를 x제곱 더하기 4x라고 생각하면
예, x제곱에서 x제곱 더하기 4x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함수값의 차로 만들어지는 유함수라고 불렸던 그 내가 개념 강의를 했었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예. 근데 내가 말하는 건 하여튼 간에 fx에서 gx 이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 모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수인 거 맞지. 하지만 2차에서 2차를 뺀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2차가 될 수도 있고, 괜찮아? 1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쵸? 야, 그러면 2차식이라고 한다면 그는 몇 개 존재해야 해? 2개. 그게 실근일지 허근일지 몰라도 몇 개? 2개. 괜찮아? 그리고 나서 1차라고 한다면 그는 몇 개 존재해야 돼? 1개. 괜찮아? 상수라고 한다면 그는 몇 개 존재해야 돼? 졸라 많거나? 없을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까 했었던 내용인 거 맞죠? 근데 2차라고 해서 무조건 저 그림이 그려질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아까 실근 허근인지 모른다고 했잖아. 큰 2개를 갖는 거잖아. 실근을 가졌을 때는 저렇게 교점 몇 개가 생길 거야? 2개가 생기겠지. 서로 다른 교점이. 중근을 가졌을 때는 뭐야? 교점이 몇 개? 1개 생기겠지. 그리고 교점이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교점이 없다. 2차에서도 케이스 분류하게 되면 너는 2차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으며 여기가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이 모양새에서는 무조건 2차겠지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2차가 되는 속에서도 말이야, 케이스를 분류하게 되면 이 2차식이라고 불리는 h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뭐를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hx야. 2차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며 혹은 2개를 가질 수도 있는 거 맞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 2개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중근을 갖는다는 모양새는 이렇게 교점이라고 부르는 게 몇 개 존재하더라? 1개 존재하더라. 이게 스페셜해. 이렇게 교점을 못 갖는 경우가 1개 갖는 경우가 스페셜해. 그때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고? 접점이라고 부르고, 접점이라고 부르고, 그때 접점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공통 접선이라고 부를 텐데, 이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무지막지한 주제가 되고, 저 경우에서 뭐를 갖는다고? 공통인 접선을 갖는, 괜찮아? 쟤를 우리는 공통접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서 허근 2개가 갖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들은 교점이 없어요. 괜찮습니까? 이런 경우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 요게 기하적으로 공통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괜찮습니까? 대수적인 관점으로 책이 잘 서술하고 있으니 그거에 관해서는 보시긴 보되,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행위 자체가 기하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를 꼭 생각하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 공통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다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가볼게요. 공통접선 언제 배우니? 처음으로 부각되는 때가 원 배울 때 아니니? 공통외접선, 공통내접선,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삼각형들을 막 작도하시는 거 맞죠? 뭐 하여튼 그때 가서 여러분들과 다시 보고 나서 이 내용이 미적분에 가서 좀 더 확장되는 내용이고,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232페이지. 부정방정식은 어떤 사항을 말해, 얘들아?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뭐할 때 적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값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구해낼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고,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실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조건? 정수 조건이라든지 또는 자연수라는 이런 조건을 주면서 그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크게 쓰이는 테크닉은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는빵꼴로 만들어서 앞에 가로도 는빵, 뒤에 가로도 는빵,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뭐야? 인수분해 등을 이용해서 가로 곱하기 가로꼴은 이쪽 꼴을 뭐로 만들어서 정수인 숫자 5가 돼도 좋고 3이 돼도 좋아.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이 나왔대. 그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어? 1 곱하기 3, 3 곱하기 1 여기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어떤 세상이에요? 부정방정식의 세상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선생님도 했었던 말인데 69페이지를 잠시 보면 234페이지에 69번을 잠시 보면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관해서 별 하나만 주실래요? 우리는 꼭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풀이에서 달아주고 있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풀이겠죠. 2x의 제곱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8 y 플러스 1 x 더하기 17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7은 는 0. 얘들아 이 문제 풀이에서 x, y라는 두 개의 뭐가 있다 보니까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변수, 주인공을 설정한 거 아니야. 이 문제 풀이에서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볼래? x를 주인공으로 볼래? 라고 해서 주인공을 정한 거 맞지? 그래서 주목하는 문자에 관해서 무슨 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 맞지? 얘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이 존재한다는 건 하여튼 간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기하적인 내가 얘를 x에 관한 몇 참수로 보게 되면 이 참수로 보게 되면 x축과의 교점이 뭐하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 선생님 그럼 문제풀이는 항상 x에 관해서 내림차수로 정리해갖고 변수를 x로 잡아야 돼요? y로 잡아도 결과는 똑같아. 괜찮아? 변수를 잡는 건 여러분들 개인 취향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얘를 x에 관한 함수로 볼래? 라는 거였던 거야. 이 풀이는 이해해? 그러고 나면 너를 만족하는 x의 값이 있니? 그러면 함수도 기하적으로 했을 때는 y축과에 뭐가 있구나. y축과에 x축과에 뭐가 있구나. 교점이 있구나. 그게 중근을 갖는 건지 두 개의 근을 갖는 건지 모르니까. 맞아? 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던가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대수적인 관점으로 판별식을 돌리게 되면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게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아예 함수로서 나 선생님 판별식 쓰는 게 너무 유치한 세상이에요 라고 물으시는 학생들은 그냥 대칭축 세팅하신 다음에 대칭축이라는 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 누구? f.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준다면 fx 이렇게 준다면 f-2a분의 b의 값을 우리는 얘를 무슨 값이라고 불러? 최소값이라고 부르는데 괜찮아? 그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게 되면 최소값이라고 불리는 게 x축 0일 수도 있는 거고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얘고 얘인데 이해해?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판별식을 갖다 쓰거나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판별식의 입장으로 봐도 그건 이제 누구에 관한 식이 돼버리는 거야? y에 관한 식이 돼버리는 거 맞지? b제곱 마이너스 4ac 때려봐. 그럼 y에 관한 식이 될 거 아니야? 여전히 y에 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지. 지금 이 문제에선 2차식이 되는 거 맞지? 근데 그걸 만족하는 y의 값도 있어야 된대. 그럼 다시 y에 관한 이차함수로 보고 말이야. 얘 괜찮아? 그 y의 값이라고 불리는 것도 x축과의 교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설한 게 바로 여기서 달아준 다른 풀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듯이 그 내용 그대로를 담아주고 있어. 괜찮아? 그래서 별표 하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드려요. 별표 하나를 주시면서
보시게 되면 이거 순마에 나와 있는 해설지 좀 잘 꼭 부탁이니까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62번 밑에 있는 유제 62번의 1번 내용을 여러분들과 풀어봤었는데 그거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잊어먹었을 거와 하나만 더 해봅시다. 딱 어플리케이션 67번 문항을 푸는 걸 보면 67번 236페이지 236페이지의 67번 문항을 보면 혹시 이거 절대값 그래프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30분간 미니 특강에서 다시 올려놨어. 괜찮아? 까먹은 친구들은 다음에 좌표 잡고 꼭 봐봐. 오케이?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6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푸는 것도 당연히 연습해야 해. 괜찮아? 얘들아, 얘 절대값 0으로 만드는 값 뭐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 0,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 1,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 2. 그럼 얘는 무슨 차순으로 정리해야 해? 오름차순으로 항상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고, 절대값 안에 x의 개수가 다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졸라 이쁘지? 1이면 기본 거잖아. 그리고 개수가 몇 개야? 절대값이 총 몇 개? 3개. 홀수개인 거 맞죠? 짝수개면 뭐가 생겨? 왜 그래? 짝수개면 뭐가 생겨? 평평한 면이 생기고. 괜찮아? 홀수개라고 한다면 그냥 평평한 면이 생기지 않아서 갈수록 기울기가 증가해.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냥 개형만 그리시라고 한다면 그냥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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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니? 잘 대답해. 괜찮아.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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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괜찮아? 뾰족점 몇 개가 생긴다고 이렇게? 3개가 생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얘가 최소값이잖아. 이 라인 어떻게 잡는 거라고? x는 0이라는 라인이요. 좀 이쁘게 그려줄게. 벌써 까먹진 않았겠지 얘들아? 망각의 동물임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 뾰족점이 몇 개 생긴다고? 3개 생겨. 그래서 이 라인은 x는 0이라는 라인이 되고, 이 라인은 x는 1이라는 라인이 되고, 이 라인은 x는 2라는 라인이 되는 거 맞지?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y는 fx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지금 fx야. 그쵸? 점의 이름 잡는 거는 되게 쉬워. 이 점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0, 몇이라는 점이야? 쏙 집어넣게 되면 3이라는 점이고, 우리는 얘를 최소값이라고 불러. 괜찮아? 1일 때 당연히 최소값 갖는 거 맞지? 1을 집어넣게 되면 얘의 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2가 최소야. 이해해? 그런 다음에 2일 때 그 값은 뭔지 몰라. 나중 가서 조율해주면 되는 거야. 2 집어넣게 되면 여전히 여기가 2, 뭐로 잡혀요? 지금 3인으로 잡히는 거 맞지? 그럼 이 값 같은 거야. 근데 사실은 얘의 값이 더 높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림은.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이해해? 근데 여러분들 보고 뭐를 구하래? C6과의 교점을 구하래. y는 6이라는 상수함수 되니까 여기 3, 3이 계시잖아. 그럼 y는 6이라는 라인은 나야. 여기 있어. 괜찮아? 여러분들 보고 강정식을 구하라는 건 이 교점에 무슨 좌표를 구해달라? x?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는 거지. 이 함수의 이름은 뭐야? 2보다 클 때니까 다양수잖아. 다양수니까 얘 그래프의 이름은 y는 뭐였던 거지? 다양수니까 3x-3가 누구의 교점? 6과의 교점. 얘를 구해달라는 게 문제였던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당연히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 모시기 하나의 답이 3이야. 그쵸?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의 이름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0보다 다 작을 때니까 다 음수인 거 맞죠? 절대값 풀릴 때 음수도 풀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 그런 다음에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얘가 뭐일 때? 6일 때 요 교점에 x 좌표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기하적 이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교점은 뭐야? 마이너스 1이겠지. 6이라는 라인에 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6, 여기는 3,6. 답은 3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고 쉽게 손쉽게도 푸실 수 있어야 해. 맞아? 하지만 대수적으로 푸는 관점이라고 불리는 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순마처럼 푸는 것보다는 뭐 그리는 게 유리하다고 가르쳤지? 표를 그리는 게 인간이 유리하다. 괜찮아?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알려준 것만 까먹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괜찮아? 이 지식이라고 불리는 건 자꾸자꾸 함수가 바뀌어갈 때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갈 거니까 절대 알려준 걸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 그리는 게 못 오던 학생들은 혹시 까먹진 않았겠지? 그거 꼭 봐주고. 기태야 왜 기존에 있니? 준호야 너무 약하게 깨운 거 아니야? 기태야 왜 기존에 있어? 봐봐.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요. 쭉 이제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247페이지에만 별표 하나만 쳐줘요. 부등식의 사칙연산. 이게 별표 칠 내용은 아닌데 뺄셈일 때 지그재그 권법 나오죠? 괜찮아? 아야 뺀데 뺄셈에서의 최소는 뭐냐? 최대에서 뭐를 뺄 때? 최소를 뺄 때 이해? 괜찮아? 내가 잘못 말했어. 최소일 때 뭐야? 최소에서 최대를 뺄 때. 최대는 뭐야? 최대에서 최소를 뺄 때에 그 지그재그 권법에 관해서 나타나져 있는 거 맞죠? 곱셈과 나눗셈을 다야 하는 건 양수 음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곱셈, 나눗셈 여기에 관해서 248페이지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어디에다가만 주의사항 줘요. 248페이지에 모두 등호가 있다면 결과에 등호를 포함시켜야 하고 한 곳에만 있거나 둘 다 없다면 결과에 등호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 곳에만 있거나 둘 다 없다면 결과에 등호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거기에만 밑줄 하나 쳐주세요. 248페이지요. 곱셈 나눗셈이요. 사칙연산 범위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결과의 등호의 포함 여부이다.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사용된 두 경계값에 모두 등호가 있다면 결과의 등호를 포함시켜야 되고 한 군데라도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나도 둘 다 빼야 되더라. 그 내용에만 별표를 쳐주세요. 그러면서 연립 1차 부등식 여러분들 아까 252페이지로 가게 되면 아까 풀었었던 그 사고방식대로 가면 돼요. 252페이지만 여러분들 잠시 설명하면 아까 배웠던 사고방식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252페이지에 이그젬플 73번을 보면 a-1x가 b 플러스 2보다 큰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게 문제잖아요. 괜찮아? 내 눈에는 그냥 이렇게 보여요. a-1x 마이너 b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너의 이름을요 마찬가지로 fx라고 주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요 gx라고 준다면 이 함수는 y는 0이라고 불리는 무슨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x 축. 괜찮아? 이 돼버리는 거 맞죠? 그리고 나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예. 어머나 직선이 0보다 커야 한대. 괜찮아? 야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야? a-1이 0보다 컸어. 그러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증가함수가 된다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몇 개 생겨? 한 개 생기는 거 맞지? 야 이 경우라고 한다면 증가가 되니까 나야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해? 그럼 어딘가에 x축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항상 클 수가 있니? x축보다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생기는데 괜찮아요?
그런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음수라고 해도 똑같은 느낌인 거 맞죠? 이해해요? 그럼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이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만족해야 된다. 너한테 이렇게 온 거야. 모든 x에 관해서 항상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오게 되면 x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든 간에 항상 만족해야 된대. 야 그러면 그때 모든 x에 관해서 x에 관한 항등식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 답은 어떻게 내야 해? 얘는 뭐여야 되고 얘는 빵이어야지. 상수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해해? 얘는 빵이어야 되고 그쵸? 빵이고 B가 있잖아. 이가 마이너스에 가로놓고 B 플러스 2라는 값은 이해해? 이 값은 양수음수. 양수해야 되지. 이해해? 이게 답이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대수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하적인 의미로 관찰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 괜찮아요? 대수적인 관점으로만 이렇게 푸는 것들은 정말 실력에 안 좋아. 얘들아 괜찮니? 왜냐면 지금 이렇게 고작 2차 다루고 1차 연립방정식을 다루는데 기하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 넌 그럼 평생 말이야 식이 복잡해져서 3차를 다루고 4차를 다루고 사인 막 코사인 막 지진파 같은 그렇게 생겨먹은 이상한 함수를 다룰 텐데 그때도 항상 그 학생은 대수적으로만 관점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기하적 해석이 불능 상태가 돼버려. 이해해? 그러면 안 돼. 쬐끄만한 식 같은 걸 푼다고 하더라도 수학은 항상 대수와 기하가 뭐 해야 돼? 함께 갈 수 있어야 해. 여기까지 괜찮아? 대수랑 기하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 잠시만 쉬는 시간 갖자. 그리고 이젠 오늘의 메인 주제 갈게요. 몇 시야 지금? 쉬나야? 잠깐만. 쉬라니? 잠깐만 쉬는 시간 취소. 저기 메인 요리를 가야 되는데 취소. 봐봐. 오늘 내가 수업을 늦게 시작했구나. 저거 만드느냐고 미안해. 보자. 그리고 얘들아 저기 공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내줬던 거 수학품이랑 그거 숙제들 있잖아. 고난도 문항 이런 거 꼭 좀 열심히 풀어. 오케이? 꼭 좀 열심히 풀어줘. 괜찮아? 꼭 좀 열심히 풀고 열심히 풀고 여러분 숙제량이 제일 적어. 괜찮아? 거기는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괜찮아요? 선생님이 고3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하루에 보통 70문항에서 80문항꼴로 내줘. 괜찮아? 근데 선생님 말 잘 들어봐. 그 고3들이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고3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선배들이고 어차피 각 학교에서 다 1, 2등 하는 애들인데 걔네한테 그렇게 내주는 건데 우리는 그 전에 방학 때 수능 기출문항 전문항을 다 끝냈어. 이 선배들랑은 이미 2학년 그때 수능 전문항 기출문항을 싹 다 끝내버렸어. 대한민국에 나온 모든 모의고사 문제부터 모든 수능 전문항을 2학년 때 해설한 거야. 근데도 숙제가 여전해. 괜찮아? 그 말은 내신 시험이 위주가 아니라 내신보다 한 스텝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는 관점에서 내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첫 단추인데 그걸 못 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주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있어. 승원이랑 경찬이랑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 있잖아. 이렇게 맨날 졸고 말이야. 괜찮아? 너희들은 숙제량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 괜찮아? 그건 여러분들이 해와야 해. 그리고 놀 시간이 없어 여러분. 다른 과목도 중요하니까 다른 과목 꼭 열심히 해야 돼. 보자. 영어 숙제도 많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영어 숙제 좀 있니?
그렇게 안 많아? 가자. 봐봐. 집중. 집중. 얘들아 지금 진짜 몇 시야? 뻥치지 말고. 진짜 8시 50분이야? 실화야? 아 짜증나네. 저기 여러분들 등급을 가를 첫 번째 파트가 어디라고?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 파트가 2차 함수에 들어서면서 최대 최소 그딴 거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데 근해 분리라는 내용과 거기에 케이스 분류, 그 미지수를 뜨게 하면서 케이스 분류를 같이 엮어서 내는 문제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게 되면 그게 또 두 번째 등급을 가를 포인트가 돼. 그래서 미리 숙제 내줄게. 어디 부분을 읽어왔으면 좋겠냐면 선생님은 근해 분리라고 부르고 책마다 달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어와야 되냐면 저쪽 뒤로 넘어가서 279페이지부터 27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2차 방정식과 근의 위치라고 불리는 내용이지만 근의 분리라고도 불러도 되고 이 내용은 사실 2차 함수로서 출세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아? 279페이지부터 어디까지? 285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좌표평면 들어가기 전에 당연하게도 285까지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든 시험 범위든 아니든 간에 여기까지는 당연히 학습은 하셔야 해. 그 다음에 이제 좌표평면의 세계인 거 맞죠? 괜찮아? 그림 문제 나랑 좀 연습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종이접기 했을 때도 우리가 몇 가지를 봤니? 종이접기 한 10가지 넘게 보지 않아? 한 10가지 15가지 보는 거 맞지? 내가 한기야 해 얘들아. 그래서 좌표평면이라는 세계는 기대해 주시고 이쪽으로 와봐. 남은 짜투리 시간에 월요일날 이거 끝내면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 선물 하나 드릴게. (1학년이라서) 부담을 많이 안 줬어. 그냥 범위도 작으니까 하루에 매일같이 그냥 30문항 정도 풀 수 있는 것들 이렇게만 구성했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풀게 되면 다른 공부의 시간을 늘릴 수가 있는 거야.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면서 노가리 이런 거 안 좋아. 괜찮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나서는 자기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 할 일 하시면 되고. 볼게. 잠시만. 아직 수업은 끝나지 않았다니까. 아까운 수업 시간인. 앞으로 다시 넘어가 봐. 앞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얘들아 258페이지 잠시 봐봐. 258페이지에 어플리케이션 74번 대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건 연습해. 근데 요거 한마디 하고 들어갈게. A가 B다. 얘는 누구의 줄임말이지? 얘를 푼다는 건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 거 맞지? A보다 X가 크고요. X라고 불리는 건 B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둘이 있는 접속사는 이고인 거 맞지? 얘의 줄임말이 얘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푼다는 건 1번 하나 풀고 여기 1번 그리고 누구 푸는 거지? 여기 2번 이거 푸는 거 맞지? 괜찮아? 요건 기본인 거 맞죠? 그런 상태에서 얘들아 봐봐. 너의 눈에도 자꾸 기하적으로 해석해달라는 건 이런 뜻이야. 74번의 1번 문항 같은 경우를 푼다고 하더라도 1보다는 지금 크거나 같고 x-2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서 2보다 작다 이거 푸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의 의미를 대수적인 관점이 아닌
기하적인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노력하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그래프의 이름을 나 fx라고 부를게. 예. 라고 한다면 이거 부메랑 누구나 다 그리는 거 맞죠? 나야, 나 부메랑이야. 이렇게. 괜찮아? 이해해요? 나 여기가 2야. 그쵸? 난 2보다 큰 쪽 얘의 이름을 y는 x-2라고 부르고 나야 2보다 작을 때는 나 이 그래프의 이름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부르는데 우리들을 합쳐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쳐서 나를 뭐라고 불러? fx라고 불러 이거잖아. 괜찮아? 근데 이 fx에 대한 함수값이 말이야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뭐하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이해해? 그리고 2보다는 작은 라인 내가 y는 1이라는 라인이고 내가 y는 2라는 라인인데 이해해? 1이라는 라인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뭐 해야 돼? 빵꾸 뚫면서 작거나 같은 빵꾸 뚫면서 작거나 같은 이런 x의 값들 이해해? 얘를 찾아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누구의 값들 x의 값의 범위 좀 찾아줘. 여기는 빵꾸 뚫리고 그럼 너 여기다가 이거 갖다 쓴다면 이거 이해해? 여기다가는 이거 갖다 쓴 다음에 여기는 빵꾸 뚫고 말이야. 이해해? 답은 뭐라고 말해야 돼?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괜찮아? 얘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대수적으로 푸는 느낌이 바로 저 기하적인 저 x값들 이해해? 쟤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걸 잘 들어봐. 봐봐. 나는 말이야 y는 여기는 1이라는 이 값은 얘와 상수함수 1의 교점인 거 맞지? 둘의 교점이니까 여기에 좌표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얘랑 누구의 교점이다 보니까 y는 2의 교점이다 보니까 여기의 값은 뭐가 돼? 4가 되는 거 맞지? 야 그러면 이거 왜 구하고 있냐? 얘는 이 선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야? 선대칭이야. 선대칭. 괜찮아? x는 2라는 선에 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선대칭이라고. 얘. 그러면 2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게 3이야. 그럼 여기의 값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1. 여기의 값은 떨어진 거리가 2야. 그럼 여기에 떨어진 거리도 몇일 수밖에 없어? 2. 그래서 0이야. 그래서 답이라고 갖다 쓰는 건 0보다는 뭐하고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이쪽 영역에서 3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는 작다? 4보다 작다. 이딴 거에 관해서 등호 실수하지 마라. 여기까지 괜찮아? 자꾸 여러분들이 뭐로 해석했으면 좋겠어? 모든 문제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려는 훈련을 가져. 괜찮아? 네가 지금 푼 답의 범위가 도대체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케이? 내가 얘를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가? 모든 문제는 다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해? 괜찮아?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서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해? 선생님이 그러면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99% 있어. 괜찮아? 물론 못 그리는 경우도 있지.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99% 다 그릴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뭔 소린지 이해해? 이렇게 기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두 번째 문항도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어떤 느낌이에요? 절대값 x-2라고 불리는 게 3x-2보다 작대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죠. 내가 너를 fx라고 부를게요. 괜찮아? 그럼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건데요? 나예요? 부메랑이요? 여기 1을 기준으로. 괜찮아? 2보다 클 때는 나를 너를 뭐라고 불러? y는 x-2라고 부르고 나는 2보다 작을 때는 나는 너를 어떻게 불러?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나는 fx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주황색의 그래프를 내가 gx라고 한다면 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얘들아? x절편이 몇 콤마면? x절편이 몇 콤마면? 3분의 2,0. 괜찮아? 3분의 2,0이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해?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 자리인 직선이야? 3자리인 직선 졸라 급격하잖아. 이해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뻗어나가는 그래프지?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지. 이게 개형 아니야. 그치? 이해해? 야 그러면 이건 기울기가 3자리고 이건 기울기가 몇 자리야? 1자리야. 괜찮아? 그쵸? 야 그러면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교점이 항상 몇 개 생긴다고? 한 개 생기는데 그 교점은
이쪽으로 갔을 때 원래 생길 수 있는 교점인데 그 전체를 그린 건 아니잖아. 얘 저쪽에서 절대로 교점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 기울기가 3이고 여기가 기울기가 1인데 얘가 어떻게 따라잡아? 예? 그럼 얘들의 기울표의 교점은 어디서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 여기서 하나. 예? 생길 수 있는 거 맞지? 값도 계략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이 값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외목 구해. 왜? 얘랑 누구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그 값은 말이야. 어디와 어디 사이? 3분의 2보다는 뭐한가? 크고 뭐보다는? 2보다는 작은 그 사이에 뭔가 잡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모든 문항을 풀 때 여러분들이 답을 맞췄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수적인 퉁 단점이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항상 분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여러분들은 답 맞추는 기계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항상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서 이해해. 내가 이 답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했는가 이해해. 요거를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마지막 2차 함수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주제 근해 분리라고 불리는 거 한 가지와 복소수에서 말이야 이젠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대한 추론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선생님과 모든 기출 문제를 훈련하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얘들아 숙제는 저기야 많이 안 내드릴게. 타 과목도 해야 되니까 285까지 열심히 승무원을 정독하면서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 숙제고 괜찮아? 나한테 1등급 고난도 문항 그거 숙제했었던 것 좀 이름 써서 제출해줘. 승인.